안녕하세요. 인문학수다의 조상렬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귀 또는 좋아해서 듣고 싶은 말, 그게 뭘까요? 저는 덕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덕자. 공자님께서도 덕불고 필유인 이런 말 하잖아요. 덕이 있는 집은 반드시 애로움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용장이 불여 지장이요, 지장이 불여 덕장이라 해서 덕을 최고로 치기도 하고요. 산도 이렇게 어머니 같은 이런 산을 덕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한자로 덕을 갖다가 쓸 때는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덕자 또는 큰 덕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덕을 쌓는 것을 우리는 적덕이라고 말합니다. 적덕지가의 필요여경이요라는 말 있잖아요. 덕을 쌓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다. 그래서 매사에 덕을 베푸는 것을 최고로 여겼는데, 아마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가족과 또 며느리한테 베풀었던 덕,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그 퇴계 선생님의 일화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얘기인 것 같은데, 퇴계 하면 대성리학자이잖아요.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인데, 퇴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날도 정말로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좀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퇴계는 사실은 처복은 좀 없었어요. 복 중에서 제일 좋은 복이 처복인데, 사실 처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퇴계가 21살 때 결혼을 하거든요. 허씨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하게 첩씨를 이제 얻었죠. 근데 그 첩실이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살림도 잘하고. 그래서 온 살림을 다 도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퇴계는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계하고 그 첩실 사이에 아이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번처소생인 그 아들들한테 절대로 그 홀대하고 차별하지 못하게 했고, 그 첩실에서 얻은 자식들을 호적에다 그대로 등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퇴계의 이 족보에는 그 적서차별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전자수모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전하면은 그걸 갖다가 자식들도 천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그런 차별이 없었던 퇴계 집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첩실이 또 죽으니까 번처소생의 아들들한테 심효살이를 하게 해요. 그래서 심효살이를 3년 동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퇴계 역시 그 첩실을 위해서 1년여 동안을 묘 근처에서 기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31살 때 퇴계는 이제 둘째 부인을 맡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은 권씨 부인이었는데, 잘 알려진 대로 상당히 이제 정신장애자였어요. 권질의 딸이었는데, 당시 집안이 사화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풍비박산이 나자 그 권씨의 딸도 그 충격으로 정신장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질이 죽음에 이르러서 딸년이 걱정이 됐는데, 그때 마침 퇴계가 그 예안 땅으로 와 있는 권질한테 문안을 갖다가 권질한테 부탁을 받게 됩니다. 내가 딸년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네. 자네가 내 딸년의 좀 장례를 좀 맡아줄 수 없겠는가 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퇴계는 거절하지 못하고 권 씨의 그 딸을 맞아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장래 16년 동안을 같이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그 퇴계는 이 권 씨 부인과의 결혼 생활을 해고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인간적으로 그걸 갖다가 토로하기도 하지요.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한 번은 퇴계 종가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제사성에 있는 배를 갖다가 권씨 부인이 집어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형수가 막 일책을 하는 것이죠. 동서 그러면 되냐고. 근데 퇴계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상의 과일을 먹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귀여운 손주 며느리가 이렇게 먹는 것도 선조들께서는 크게 서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둔을 해줬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나자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왜 과일을 먹었느냐고 물어보니,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못 참았다라고 말하는 부인한테 배를 손수 깎아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돋보자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돋보자락을 좀 꿰매달라고 권씨 부인한테 주니
곤시붕이 그냥 빨간 천을 그냥 덧대서 꿰매버린 거예요. 하얀 도포에 빨간 천? 이건 너무나 엉뚱하잖아요. 그런데 태계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그냥 걸쳐 입고 상가에를 또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태계한테 말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빨간 천을 덧대서 이렇게 도포자를 꺼내 입고 또 이걸 입고 상가에 오라는 법도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태계가 하는 말이, 빨간 것은 그 사특한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기능이 있으니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네 하면서 그 마누라를 두둔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처복이 없었던 태계는 며느리 사랑만큼은 또 지극했다라고 합니다. 태계의 맏며느리는 봉화금씨였는데, 혹시 사돈 간에 그 좀 좋지 않은 그런 서운한 일이 생기면 태계 선생은 항상 며느리 집안의 편을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또 때로는 태계가 며느리한테 버선이나 옷을 꼬매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냥 꼬매달라는 게 아니라 또 선물을 특별히 또 챙겨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던 며느리는 죽을 때에 내가 죽어서도 시아버지 묘 근처에 묻히고 싶다 해서 지금도 태계 묘 근처에 며느리 봉화금씨 묘가 있다라고 합니다. 태계의 둘째 며느리는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일찍 죽어서 청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롭게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다 못한 태계 선생은 사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 며느리를 집으로 친정으로 되돌려 보낼 테니 거기서 알아서 하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가를 허용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엄격한 사회에서 며느리의 재가를 허용했던 태계의 그 인품을 우리는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또는 힘든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면서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았으면 어쩔까 해서 오늘 태계의 인간적인 삶, 그런 얘기들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사실 저도 뭔 일이 잘 되면 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봐주셔서 제가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또 영상을 올리고 합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